테슬라 소식입니다. 1. 호재악재 연소, 하반기 성장 재개할까. 테슬라가 2분기 견조한 생산, 판매 대수를 기록했다. 실적 불확실성의 주가는 보합세인 가운데 오는 19일 발표될 실적으로 불확실성은 해소될 전망이다. 증권가는 향후 베를린 공장, 텍사스 공장 가동으로 성장 모멘텀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스닥에 상장한 테슬라는 지난 18일 장마감 기준 0.98달러 주가가 오른 678.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500달러 선 후반까지 주가가 밀렸던 테슬라는 이후 반등해 최근까지 약 15%가량 올랐다. 테슬라의 최근 주가 반등은 2분기 차 출하량이 우려한 것보다 양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생산 20만 6,421대, 판매 20만 1,250대로 시장 추정치인 20만 대에 부합했다. 올해 1분기 판매는 38만 6천 대로 연간 기준 90만 대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2분기는 반도체 부족이 최대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수익성이 높은 SUV, 픽업 트럭의 생산을 집중했다며 1분기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15.8%로 2인 폭스바겐과 4.5%포인트 차이며 2분기에는 격차 확대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2분기 실적은 부진이 전망된다. 컨센서스는 매출액 113억 달러, 영업이익 8억 8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영업이익률 7.8%, EPS는 0.84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에너지 사업부 적자와 더불어 탄소 크레딧 매출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카는 테슬라 탄소 크레딧 매출의 가장 큰 고객으로 2020에서 2021년에 200억 달러 크레디트 매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그러나 시와 합병하면서 2021년 크레디트 매입이 불필요해졌다고 발표한 상태다. 임은영 연구원은 지난 1분기 테슬라의 탄소 크레디트 매출은 5억 1,800만 달러로 자동차 매출의 5.8% 비중 및 금액상 사상 최고치라며 유럽, 미국 등 환경 규제 강화 및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 증가 속도 둔화로 테슬라의 크레디트 매출은 하반기 이후 다시 성장할 전망이라 내다봤다. 이어 중국에서 테슬라의 역할을 감안할 때 판매 급감과 중국 정부와의 갈등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테슬라도 글로벌 판매 30%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국 정부 입장에선 자국 업체를 넘어서는 판매 대수는 불편할 수 있어 견제도 지속될 전망이라 내다봤다. 그는 4분기 독일과 미국 텍사스 공장 가동은 중국 의존도 축소를 의미하며 그 외 영국과 인도, 러시아에도 추가 공장 증설이 언급되고 있다라며 2019년은 분기 흑자 전환, 2020년은 중국 공장 가동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고 2021년은 성장 모멘텀이 지연되며 주가가 부진했지만 7월 말 이후 성장 모멘텀 재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 AI 데이 온다. 자율주행주 극가속 기대. 테슬라가 이달 인공지능 데이를 열고 자사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 현황을 발표할 전망이다. 5일 증권업계에서는 과거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후 관련주가 요동쳤던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주 주가를 움직일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테슬라가 여는 AI 데이의 당초 목적은 기술 홍보보다는 관련 인력을 끌어모으기 위한 취업 설명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 자리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앞서 테슬라의 AI 담당 수석인 안드레아 카르파티는 최근 테슬라가 개발한 슈퍼컴퓨터를 소개하면서 완벽한 자율주행을 실현하고자 슈퍼컴퓨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테슬라가 올해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게 되면 자율주행을 둘러싼 전기차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내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로는 현대모비스, 완도, MC넥스 등이 있다. 주로 현대차 밸류체인이다. 다만 자율주행 관련주는 어떤 완성차 업체가 시장 주도권을 갖게 될지 윤곽을 잡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 투자할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자율주행 시대에 투자해야 할 관련주로 인피니언,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NXP 반도체, 인텔, 엔비디아, 르네사스를 꼽았다. 인피니언,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르네사스는 자율주행 핵심인 라이다, 신호를 처리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생산 기업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1. LG 임직원물서 아이폰 판매. 애플과 미룰 본격화. 6일 모바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 계열사 임직원물 라이프케어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부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애플 기획전이 열렸다. 애플의 국내 총파는 이 행사에서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을 판매했는데 LG 임직원몰에서 LG전자 외에 타사 스마트폰을 판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7월 말 완전 종료를 앞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LG전자가 자사 가전 매장인 LG베스트샵에서 애플 모바일 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두고 애플과 협상 중인 상황에서 이번 애플 기획전이 열리면서 LG그룹과 애플의 밀월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그룹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모듈 등 다양한 부품을 애플에 납품하는 등 제휴를 이어왔다. 그룹 전장 계열사인 LG 마그나 파워트레인은 애플이 추진 중인 애플카의 협력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LG U+는 아이폰을 쓰는 임직원을 위해 애플 iOS용 업무 시스템 개발에 나섰고 황현식 사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애플워치를 차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LG U+ 관계자는 황 사장을 CEO이면서 한 명의 고객 입장에서 모든 제품을 써보면서 평가하고 있다며 고객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 찐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LG그룹이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애플과 협력 강화로 그룹 전체의 실적 상승을 꾀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애플에 대해선 삼성전자의 안방인 한국 시장에서 LG전자의 빈자리를 채움으로써 삼성을 견제하려는 전략일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LG 입장에선 더는 LG전자 스마트폰만 고집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애플과의 협력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애플과 삼성의 글로벌 경쟁이 국내 시장에서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후임자 앤디 제시 시대 열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5일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났다. AP통신은 베이조스가 이날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끌어온 앤디 제시가 새 CEO로서 아마존 홀을 이끌게 됐다고 보도했다. 베이조스는 경영 일선에선 손을 떼지만 여전히 1,800억 달러 상당의 아마존 주식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의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그는 또 앞으로 새로운 제품과 사업 구상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선장을 맡은 제시는 시가총액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을 총지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아마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기간 집에 묶여있게 된 사람들이 더 많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면서 사업이 더 팽창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익은 작년 동기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아마존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내적으로는 강도 높은 창고 배송 업무 환경에 대한 직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무산되기는 했지만 엘라베마의 한 아마존 창고에서는 직원들이 노조 결성에 나서기도 했다. 외적으로는 워싱턴 DC 검찰총장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고 기업의 독점 문제를 관장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아마존을 독점기업이라고 비판해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이 임명됐다. 작년 10월 미 하원은 아마존 등을 분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향후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과 다각화에 그늘을 던지는 시그널이다. 베이조스는 앞서 직원들에게 보내는 블로그 글에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 자선 사업,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관리 같은 사업들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오는 20일 베이조스는 남동생 마크 등과 함께 블루 오리진의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10여 분간 진행될 이 회사의 첫 유인 우주여행을 떠난다. 베이조스는 1995년 미 시애틀의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아마존을 시작했다. 27년이 지난 지금 아마존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자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제국으로 성장했다. 시총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기업이고 고용 면에선 체인형 소매 공룡인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직원을 두고 있다. 새 CEO 제시는 1997년 직원 200명 규모였던 아마존에 합류해 회사를 함께 키워온 인물이다.
특히 아마존의 핵심 수익 사업이 된 클라우드 사업의 컴퓨팅 플랫폼을 창안하고 이를 실행하며 오즈 부문을 이끌어왔다. 제시에게 맡겨진 숙제는 고속으로 질주해온 아마존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면서 동시에 미행정부와 의회가 벼르고 있는 반독점 규제의 칼날을 회피하는 일이 될 것으로 시장은 관측하고 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바람잘날 없는 쿠팡. 이번엔 검색 알고리즘 조작. 물류센터 화재 등 최근 각종 사건 사고로 바람 잘 날 없는 쿠팡이 이번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휘말려 진땀을 빼고 있다. 자신들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 페이지 상위에 고의로 노출해 매출을 끌어올렸다는 것. 이에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을 비롯한 업계 전반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알고리즘을 자사오대 방식으로 바꿔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올리고 다른 상품은 아래로 내리는 등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연간 1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하던 쿠팡은 상장을 앞둔 지난해부터 수익성을 끌어올리는데 속도를 바짝 높였다. 입점업체 수수료 개선과 함께 수익성이 높은 PB 상품을 대폭 늘렸다. PB 상품의 경우 유통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상품 매입가를 낮출 수 있다. 또 일반 상품보다 마진이 5에서 10% 정도 높아 수익성을 끌어올리는데 유리하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PB 상품을 많이 판매할수록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다. 문제는 쿠팡이 PB 상품을 키우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나타났다. 실제 쿠팡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생수, 휴지 등 상품을 검색했을 때 일부 카테고리에서 상위 16개 항목 중 5에서 6개 이상이 쿠팡 PB 상품으로 나타났다. 또 검색 결과에서 최상단에 표출되는 광고 상품을 제외했을 때 가장 처음 위치하는 제품은 쿠팡 PB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고는 키워드 광고다. 키워드 광고는 소비자가 검색창에 어떤 상품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MD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고비를 많이 써낼수록 상단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기본 알고리즘이다. 최상단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써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많이 써내는 것이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쿠팡이 광고비를 받으면서도 페이지 안에 좋은 자리는 PB 상품으로 채운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입점업체가 자신의 상품을 쿠팡의 PB 상품보다 더 상단에 노출하고 싶다며 키워드 광고 단가가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조차 불가능하다. 또 입점업체는 특정 위치에 상품을 노출하기를 원하는데 쿠팡이 PB 상품을 올리고 해당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싼 판매 수수의 공급 단가 인하 등 쿠팡의 요구를 들어주며 울며 겨자 먹기로 입점한 판매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쿠팡에 입점한 한 판매자는 키워드 광고를 하면 쿠팡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반영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광고료만 버렸다면서 일반 상품은 검색을 해도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PB나 로켓 배송은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니 밀어주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가 유사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선례가 있음에도 쿠팡이 이같이 행동했다는 것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런 선례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면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일단 수익성을 끌어올리자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쿠팡 PB 상품 도매사인 CPLB는 출범 반년 만에 매출액 1,331억 원, 순이익 15억 원을 기록해 상승세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쿠팡 내에서 흑자를 내는 자회사로 자리매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들이 자연스러운 경쟁을 할 수 있게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PB 상품을 내세워 선수로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불공정 행위를 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